자, 드디어 상품을 소싱을 하고 업로드를 할 때 상품명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키워드를 짓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키워드를 딥하게 파고들고 연구하여서 상품명을 짓는 것이고요. 이 전략을 초소형 키워드로 상품명 짓기로 하겠습니다. 장점은 무조건 상위 노출을 일으켜 매출을 일으킬 확률이 올라가지만 소형 키워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큰 매출은 맛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초보자에게 유리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로 상품명을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위 노출 및 전환을 일으킬 시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매출을 일으키고 한 상품당 2천만 원까지의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단 마케팅과 광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본이 있는 초보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사람들이 찾는 상품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소싱하는 상품과 그 키워드가 맞는 상품이라고 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내 것까지 노출과 클릭이 일어나게 되면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방법을 쓰던 두 번째 방법을 쓰던 결국 팔린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상품을 성실하게 꾸준히 업로드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키워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성실함만 가지고도 대기업 연봉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만,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해서 초소형 키워드로 상품명 짓기 첫 번째 방법과 대중이 찾는 키워드로 상품명을 짓는 두 번째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소싱을 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상품들 중에 가정용 제명기를 소싱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네이버에서 찾아보거나 쿠팡에서 찾아보거나, 쿠팡에서 찾아볼 때에는요, 똑같이 검색을 하고 첫 번째 줄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로켓 그로스가 하나도 없고 로켓 배송은 끼케 하나밖에 없으므로 정확히 해외 구매 대행에 속하는 상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고 탭 있죠? 광고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 누군가 광고를 하고 있는 상품이라면 지금 그 시장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요, 일단은 가정용 제명기 검색을 하시고 쇼핑 탭을 누르신 다음에 해외 직구 탭을 눌러서 구매나 리뷰 찜하기가 있는 상품만 찝어서 소싱을 한다고 했었죠. 자,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위에 3개는 광고가 돌아가고 있고요.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리뷰 찜 있죠. 찜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이런 제명기 같이 생긴 것들이 있고 살짝 업소용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살짝 가정용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디형도 있네요. 이것도 가정용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이 중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우선 이걸 먼저 해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이죠? 이 상품을 먼저 찾아서 이 상품을 팔고 있는 타워바오 판매자의 링크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링크를 우리가 쓰고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상품명을 지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방법, 즉 상품명을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짓는다 라고 하면은 판다 랭크에 들어가 주시고요. 셀러에서 키워드 찾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가정용 제명기 라고 검색을 하고요. 여기 전체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된 엑셀을 켜보시면요, 이렇게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경쟁 강도와 전환율, 광고비, 평균가 전부 보지 않을게요. 우리는 아직 광고를 할 줄 모르니까요. 자, 여기서 데이터에서 필터를 눌러주시고 검색수를 조절하시는데 기본적으로 20은요 검색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 한 달에 100개 정도는 검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요, 크거나 같음으로 해서
100 이상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름차순으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100에 가까운 숫자들부터 내가 지금 소싱을 한 상품과 가까운 키워드들만 선택해서 상품명을 꾸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죠. 핸디형이죠. 핸디형이고 간편하고 소형이고 좀 사용하기 편리하죠. 자, 그러면 생명기계, 전자동 제면기, 이거 아마 이게 무선일지 유선일지는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알아요. 전자동으로는 할 수 있겠죠. 즉석 제면기, 뭐 틀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수동 제면기. 자, 여기서 보세요. 전자동, 이건 자동 제면기죠. 이건 뭐예요? 수동 제면기죠. 이 두 개의 단어는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소싱을 하고 있는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든 한국어로 되어 있든 우리가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동 제면기인지 전자동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제 해당 상품과 맞는 키워드를 쓰시고 이게 수동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키워드가 검색량이 100에 가까운 순으로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왜 100에 가까운 수부터 하느냐? 자, 제면기로 이제 상품명을 지었다라고 해 볼게요. 한 달에 4,570건의 검색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검색량이 많으면 그만큼 이 키워드를 쓰는 판매자들, 상품 수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상품이 이 제면기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에게는 몇 페이지에 보이겠어요? 저 뒤에 1852페이지에 내 상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에 가까운 키워드는 상품 수도 적고, 즉 이 키워드를 쓰는 판매자도 적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이 키워드를 썼다라고 하면은 내 상품은 1페이지에 바로 그 고객에게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 수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대량 등록 셀러들이 랜덤으로 돌려서 검색이 되고 등록이 된 개수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키워드를 선택해서 업로드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선순위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메인 키워드는 뭐예요? 가정용 제면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소용 제면기 있죠?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같이 쓸 수가 없겠죠? 몇 개만 더 가져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 키워드들을 전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상품명을 짓냐면 셀러 라이프에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키워드 분석 탭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일단은 가정용 제면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야 아래쪽에 내리면 이 키워드 조합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 조합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뽑아놓은 이 키워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사이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쉼표를 해줍니다. 메인 키워드를 깜빡했죠? 가정용 제면기 써주고 키워드 조합 버튼을 누릅니다. 자, 메인 키워드 뭐예요? 가정용 제면기죠. 이거를 메인 키워드에다가 두시고요. 나머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서브 키워드에 두십니다. 이렇게 조합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가정용 제면기가 무조건 포함되죠. 맨 앞에 무조건 포함되고 나머지 키워드들이 랜덤으로 섞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서브 키워드들이 다 뭐예요? 이 상품을 소싱한다고 가정을 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요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 요런 것들, 그쵸? 는 확실하게 그대로 키워드들을 셔플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셔플이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마음대로 섞는다, 랜덤으로 섞는다. 요걸 셔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형태가 있죠. 그러면 또 요런 형태에 맞게끔 상품명을 짓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가정용, 업소용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요거는 광고를 돌려보면 알아요. 광고를 돌렸을 때 업소용 제면기로 이제 노출이 얼마나 되고 가정용 제면기로 노출이 얼마나 되고 그중에 클릭은 얼마나 일어나고 전환은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품명을 바꿔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이제 쇠로 된 것들이 특히나 업소용으로 좀 많이 불리니까 요런 것들은 가정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번에는 요런 모양이죠. 그러면 다시 이 그림과 같은 모양에 맞는 키워드들을 다시 세팅을 다시 합니다.
뭐 생면, 전자동, 즉석이고, 명기계고, 국수 뽑는 기계 되고, 칼국수 되고, 거의 그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자, 요게 핸디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핸디형 제명기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상상에 있는 키워드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고 아무도 그걸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노출 점수만 깎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의 상상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자들이 지은 요 키워드들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가 찾은 상품들을 요렇게 만들어낸 키워드들로 한 상품당 하나의 키워드들을 쓰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상품을 좀 더 많이 찾았다, 더 많은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한 번 더 조합 버튼을 누르시면은 또 새롭게 나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10개로 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요. 이 메인 키워드 개수와 서브 키워드 개수가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메인 키워드를 하나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러므로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는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계피가루가 있고 시나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인데 이걸 명칭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인 제품이 있다. 뭐 테이블과 책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의자와 체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러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초소형 키워드로 완전히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 위주로 상품명을 지을 때에는 다른 기능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브 키워드 개수를 늘리시면 하나의 키워드가 더 추가돼서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맥시멈 4개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적을수록 더 가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3개 정도로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짓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여기 검색 엔진에 가정용 제명기라고 치고 나오는 자동 완성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는 구매 대행용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죠. 많은 소비자들이 검색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지금은 가정용 제명기이기 때문에 자동 완성 키워드는 제외를 하고요. 검색했을 때 여기에 뜨는 쇼핑 연관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들만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지금 소식하는 상품과 알맞는 키워드들만 뽑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파스타 제명기인데 파스타가 되지 않는 제명기야 그럼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업소용 제명기인데 가정용 제명기라고 쓰면 안 되겠죠. 수동 제명기인데 자동 제명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소싱하는 상품이 이 연관 키워드들과 대비를 했을 때 알맞는가 알맞지 않는가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셀러라이프에 들어와서 지어주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 복사 버튼 있죠? 복사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제명기, 즉석 자동 제명기, 전동 제명기, 마카토 어때요? 자, 이 연관 키워드라는 이 탭이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과 똑같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전체 선택을 누르면 똑같은 키워드들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에서도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들 중에서 쓸만한 게 있나 봐서 눌러주는데 쓸만한 게 요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수 뽑는 기계, 즉석 제명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키워드로 상품명을 지을 때에는 키워드 조합을 눌러서 가정용 제명기를 넣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명기죠. 메인 키워드가 뭐였죠? 가정용 제명기인데 대명사가 뭐죠? 제명기죠. 그리고 메인 키워드로 가정용을 쓴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서브 키워드가 이제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즉석 자동 제명기죠. 요게 서브 키워드인 거예요. 그쵸? 즉석 자동. 그리고 전동 제명기 서브 키워드인 거고요. 파스타가 서브 키워드인 거고.
수동도 서브 키워드인 건데 우리가 지금 소싱하는 제품이 수동이 아니라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쓰면 안 되는 키워드라고 하고, 자, 업소용.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가정용, 업소용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볼게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상품명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형태소라고 해서 네이버는 형태소 특허가 있었는데, 즉 우리가 이렇게 상품명을 지으면 네이버는 알아서 가정용 제면기를 검색했을 때, 즉석 자동 제면기를 검색했을 때, 전동 제면기를 검색했을 때, 마카토 제면기를 검색했을 때 알아서 검색이 되도록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중복 제거를 할 건데요. 자, 뭘 제거해야 되죠? 제면기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제면기라고 하나는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조합을 누릅니다. 이 메인 키워드에는 뭘 넣느냐? 대명사를 넣습니다. 뭐가 있죠? 제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며주는 우리가 메인 키워드 뭐예요? 가정용이죠? 가정용 키워드를 넣고, 자, 이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정용 제면기라고 이제 알아서 이제 써주는데, 그러면은 뒤에 가정용 고수기계라고 또 서브 키워드가 붙으면은 가정용 제면기라고 검색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요거는 붙여쓰기가 된 키워드는 이제 다른 키워드로 취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보내주시고 요것을 조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 위주로 상품명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광고 상품을 지을 때는요, 정말로 그냥 이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소싱한 상품과 맞는 키워드들만 따로 빼가지고 그것만 조합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메인 키워드 가정용 제면기가 꼭 맨 앞에 있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요거는 확실한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것 뿐이지, 이 제면기라는 글자만 따로 빼가지고 맨 뒤에다가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동으로. 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상품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정용 제면기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접이식 테이블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접이식 테이블을 검색하셔서 자동 완성이 되는 키워드들과 여기에 있는 쇼핑 연관 키워드들로만 상품명을 지으시면 되는 거겠죠?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 키워드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지금 소싱도 했고 키워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팔리게 업로드를 하는 방법까지도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